안녕하십니까. 이론 강의 아까 하나 올렸는데요. 이론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RFHIC라는 기업 하나 이제 분석글 이제 하나 올리려고 또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RFHIC라는 기업은 정말 가족 같은 기업인데요. 왜냐면은 가족이 경영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모임에서 이제 5G 관련해서 전문가급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RFHIC라는 기업은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2대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의견과 제 친구들의 반대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RFHIC라는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5,600억이나 되는 대형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고요. 본사는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소재주인데요. 보시면은 주된 게 GAN이라고 해서 지락칼륨을 이용한 트랜지스터와 지락칼륨을 이용한 전력 전폭기를 생산하는 업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세계에서는 일본 스미토모사와 동사가 양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동사를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친구의 이대 논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동사의 지분을 최대 25%까지 갖고 있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상장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팔고 있고요. 최근에는 4점 몇 프로까지인가? 잠깐 기억은, 잠깐만, 동시 한번 보시죠, 한번. 최근 4.92%까지 줄였네요. 예. 최대 25%까지 갖고 있었는데 계속 줄여갖고 이제는 4.92%까지 줄였는데, 그래도 100만 주에 이제 폭탄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뭐 100만 주 폭탄 매물을 이 대기 중인 동사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매수하면 안 된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동사의 주된 이제 매출처가 중국 하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웨이가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된 매출처가 힘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를 매수하면 안 된다. 5G 관련해서 RFHIC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저 친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친구는 동사를 매수하지도 않았고요. 매수하려는 저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동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끝나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저의 의견이 맞을지 제 친구의 의견이 맞을지 한번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라는 기업은 RF 신호 증폭기를 만드는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은 잘 보이려나? 동사는 두 개의 핵심 사업군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 5G 기지국에 관련돼 있는
전력 정폭기와 트랜지스터를 이제 만드는 사업부가 하나가 있고요. 주로 이동통신과 관련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옆에 보시면은 군용 레이더에 들어가는 군수 사업부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렇게 하면은 다 보이려나? 예, 군수 사업부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은 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지라칼륨을 원재료로 한 반도체 실리콘 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콘 있죠, Si. 실리콘으로 ADMOS라는 이제 판을 만드는데,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규소로 만듭니다. 실리콘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규소가 뭔지 알죠? 모래입니다. 모래로 만든 이제 판에다가 이제 실리콘 판을 만드는데, 동사는 모래를 기초로 한 실리콘 판이 아니라 겐이라고 해서 지라칼륨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실리콘 판을 만드는데, 이거는 SiC 탄화규소, 그러니까 그냥 규소 Si 규소보다 훨씬 더 강한 탄화규소라는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SI만 하면은 규소죠. 규소는 모래지 않습니까? 근데 C가 붙어가지고 탄화규소. 그러니까 C가 붙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소와 탄화규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OCI처럼 이제 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들은 모래를 녹여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지 않습니까? SI가 기본적으로 모래입니다. 모래로 ADMOS라는 이제 판을 인곳과 웨이퍼라잖아요. 인곳과 웨이퍼는 ADMOS는 모래를 기반으로 해 만든 거고, 그 SiC는 탄화규소를 기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기반한 것보다 탄화규소로 만든 거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그 소재는 겐온 SiC, 즉 탄화규소를 기반으로 한 지라칼륨으로 만든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기반으로 그 전력 증폭이나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모래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탄화규소, 탄화모래로 만드는 것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웨이퍼가 실리콘은 8인치 웨이퍼가 필요한 게, 이건 4인치면 충분히 가능하고, RF 주파수가 그 ADMOS 같은 경우는 3.5GHz 이하만 가능한데, 이거는 40GHz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5G로 가면은 3.5GHz 이상 고주파가 나오거든요. 고주파는 필연적으로 고열을 발생합니다. 높은 열에 강한 거는 겐 트랜지스터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4G까지는 ADMOS, 실리콘으로 기반한 ADMOS가 사용되었다면은, 이제 5G로 가면은 겐 온 SiC, 즉 지라칼륨, 그러니까 탄화규소에 기반한 지라칼륨인 웨이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성장력은 매우 높다.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을 공부하면서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전 세계에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일본 스미토모사와 동사만 이 겐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천 기술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이런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소재를 양산까지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기업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이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 기술력이 없다라는 이제 편견을 깨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 RFHIC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RFHIC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 보고 있는 것도 회사의 IR 자료로 이제 토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통상적인 기업과 RFHIC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데, 첫 번째, 국내 대부분 기업들은 다수의 경쟁사들과 가격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는 가격 경쟁형 기업이 아니라 겐 트랜지스터와 전력 전포기는 국내 유일한 제품이고, 세계에서도 스미모토사와 동사만 갖고 있는 정말이지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에서 말한 불변 자본 쪽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 그런 기업이 동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람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불변 자본 쪽에서 혁신을 일으켜서 세계에서 유일하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고 국내 유일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형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단순 제조 기술력밖에 없지만 동사는 소재 개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사는 실리콘, 탄화규소를 기반으로 한 지라칼륨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한 지라칼륨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다 어려운 기술인데 이걸 만들어냈더라고요. 다음은, 국내 대부분 기업들은 정책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다고 하는데 동사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고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는 국내 대부분 기업들은 계속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동사는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아서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 공정도 이미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보통 우리나라의 대부분 코스닥 상장 업체들은 내수 위주고 단위 거래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는 글로벌 1, 2, 3 밴드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방산에서 1등부터 5등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국내 업체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업체 1위부터 3위, 1위부터 5위까지 다 들어가는 외회적인 업체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사업이 국내에는 내년을 모르겠다, 내후년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겐온 다이아몬드 위에 지라칼륨을 만든 신소재를 개발 완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기업이 있나, 혹시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가슴 설레게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가 이제 가족적인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이사가 조덕수라는 동생이고요, 회장님이 조삼열이라고 형님입니다. 친형. 이 친형이 RFHIC를 이제 둘이서 같이 창업했는데, 이분께서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사업화를 한 거를 이제 동생이 이제 경영을 하면서 이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존 대주주 걸 보면은 얼마나 가족적인 기업인지, 아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 최대 주주 변동 사항을 이게 좀 보시면은, 예, 조덕수가 그 동생이고요, 조삼열이 형이고, 유종열이 매형이고, 배원주가 배우자고, 예, 정말 가족이 하고 있는 가족 같은 기업이 아니라 가족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보통 형제들끼리 사업하면 싸우는데 이게 안 싸우나 보더라고요. 관계가 매우 좋다고 그러는데, 예, 뭐 하여튼 뭐 이 좋은 형제들이 이제 하고 있는 가족 같은 기업, 가족이 하는 기업입니다. 직원은 242명이고요. 겐 트랜지스트와 겐 전력 정포기, 그러니까 동사는 소재 기업이거든요. 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겐이라는 거를 미국 업체로부터 10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사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뭐 8%, 10%, 9%, 10%, 약 10% 정도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50억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지출하고 있고요. 직원 242명 중에서 67% 정도가, 아니 33% 정도가 이제 연구원이고, 그 중에서 43%가 석박사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연구 인력 이탈도 아주 최소화되어 있고, 해외 특허, 국내 특허가 이제 다양히 갖고 있으며, 또 하나 이제 또 좋은 정상이 국책과제를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들은 한번 검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뭐 카이스트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곳에서 80억을 받아서 연구개발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그동안 이제 성장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99년 창업했을 당시에는 이제 매출액 0원, 그 다음에도 0원, 2년차가 됐어야 1억, 그 다음에 20억, 80억, 20배 성장하고 4배 성장하고 이제 이런 성장이 시작되게 된 원인이 겐이라는 지락 칼륨을 개발에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겐이라는 소재를 개발한 걸 털을 잡아서 1차적으로 겐 웨이퍼 공급 계약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CRE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겐 트랜지스를 만들고 겐 전력 전송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RE라는 회사로부터 원천 기술을 받아서 트랜지스터와 전력 전송기를 받아서 이제 사업화를 함으로 인해서 두 형제가 영원이었던 게 거의 200억 가까이 점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차 성장이 된 거는 삼성전자의 납품을 시작하였고, 이후에 하웨이, 노키아, 에릭슨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점프를 하였죠. 그런데 여기다 방산 부분에도 사업을 진입하였는데, 에어버스, LIG, 넥스원 이렇게 해서 매출 1억밖에 안 되던 회사가 700억까지 점프를 왕창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반토막이 났는데요. 거의 확 줄었죠. 이때 반토막이 난 이유는 이때 포지 투자가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스프린트를 통해서 미국에 주로 납품할 때 동사 꽤 많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때쯤 인도로 이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인도는 아무래도 뭐 포지 최신 품목보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좀 저가형을 쓰다 보니 동사의 겐 트랜지스터보다는 좀 저가의 LP, 모스 같은 거를 많이 쓰다 보니 이때 이제 많이 침체를 겪었죠. 하지만 이때에도 동사는 이제 걔네에 대한 확실한 이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스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이때 투자받았던 스틱이 투자 굉장히 잘한 거죠. 이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때 투자를 받아서 저가에 투자 받았던 거를 지금 이제 물량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틱이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스틱이 지금 엑시트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주장은 지금 스틱이 엑시트하는 물량은 네가 잡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스틱이 싸게 잡은 거는 걔네들이 잘한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또 나의 영역이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2017년, 18년 말이죠. 이제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점프하게 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겐 트랜지스터를 하웨이로 이제 대규모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하웨이가 지금 미국부터 집중적인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하웨이가 그 고객사 넘버원인 이 동사를 투자할 이유가 하등 없다. 시장에서는 이 하웨이가 두드러 맞을수록 동사에 대한 주가는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이 높아질 거다. 라는 게 반대론자의 주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웨이는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 못한다는 거지. 이제 중국은 내수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 미국을 진출 못한다 그래서 동사가 힘이 그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저는 의무심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토요일 날 또 많은 질문과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부분이 확대될 것 같다. 그리고 동사는 뭐 로키드 마틴 같은 이제 글로벌 넘버원, 그리고 뭐 레이온스 같은 이제 뭐 굉장한 방산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공급하고 있고, 그 가장 기대되는 게 겐온 다이아몬드, 이게 아마 대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동사가 만들고 있는 이제 그 생산 프로세스를 보면은 웨이퍼를 통해서 최종 이제 겐 전력 전폭기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이 파란 색깔들은 이제 동사가 하고 있는 것들, 요 색깔 웨이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CRE사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이 공급을 받아서 패키징하고 이제 실장이죠, SMT 만들어서 어셈블리 조립해서 ATX 이제 검증해가지고 납품하는 건데요. 동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이 CRE로 봤던 웨이퍼까지 만드는 회사였다면은 더욱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을 보면 되거든요. 태양광 밸류체인도 웨이퍼인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OCI가 이걸 만드는데, 이 업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업스트림 쪽은 이제 경쟁력이 높은 거고, 다운스트림은 이제 좀 낮은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메타라이프사를 M&A 했는데, 메타라이프사는 이제 패키징 업체거든요. 패키징 업체도 이제 M&A를 해갖고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캐파는 크게 늘어놓은 상태입니다. 가동률이 현재 5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도 겐트렌지스를 크게 이제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객 다변화 부분을 보겠는데요. 동사는 글로벌 넘버 1부터 3까지 무선 통신 기죽에 들어가는 거, 초선 기죽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에서 5위까지를 전부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신 부분과 방산 부분, 이 양쪽이 지금 동사의 핵심적인 성장축이고요. 통신 부분은 이제 5G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겐 트랜지스터가 워낙 이제 그 실리콘보다는 탄환 규소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고열에 잘 견디기 때문에 뭐 채택될 확률이 더 높다는 부분하고, 방산 부분은 이제 뭐 방산 부분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내수, 민수는 가격이 중요한데 방산은 가격보다는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실리콘이 성능이 나쁘다고 하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군함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조선 업체를 한번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민수 배들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군수용 배는 속도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돈은 왕창 먹어도. 그래서 이제 방산 부분에서도 지금 글로벌 업체와 벤더 등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차세대 이제 신소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겐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SI는 실리콘인데 모래잖아요. 모래보다는 탄화 규소 SiC가 더 좋고, SiC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다이아몬드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지라칼륨, 겐을 이제 올려버리면 이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동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하웨이의 매출이 이제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지금 동사의 이제 매출 비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보면 낮습니다. 이 낮은 이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부터 크게 성장한다면은 하웨이 매출에다가 삼성전자 매출까지 이제 커지면은 큰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5G는 이제 이거 예측치여서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앞으로 뭐 이거는 뭐 꿈 같은 이야기죠. 뭐 앞으로 뭐 8년 뒤 이야기니까 이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4G와 5G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주위에서 이제 뭐 이쪽 무선 통신 전문가들 몇 명이 있거든요. 이제 이 친구들이 하도 5G를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5G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버리지가 4G는 300m를 커버하는데 5G 100m밖에 커버 못 하거든요. 따라서 기지국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도어 건물 밖에 있는 거에는 겐, 그리고 인도어 건물 안에는 또 겐이 소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뭐 건물 밖에는 LP 모스도 들어가지만 이제 건물 안에는 겐과 GAAS라는 소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저출력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약한 게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5G로 가면은 겐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동사와 일본 스미토모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높아 보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5G와 4G를 이제 설명한 건데요. 5G 같은 경우는 수동 안테나인데 4G 같은 거는 그 매스 MRMO, 뭐 미모라고 하고 마이모라고 하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존 4G까지는 단말기와 한계선이 왔다 갔다 했다면은 5G에서는 이제 4x4라 그래갖고 4개, 4개씩 16개로 이제 통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고주파가 들어가고 데이터 속도가 이제 높아지고 짐으로 인해서 AD 모스와 겐의 차이를 본다면은 AG 모스는 이제 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겐으로 가면은 기존 AG 모스 시장을 대체하면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무선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하웨이가 이제 최대 매출처죠. 하웨이의 매출이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친구들은 하웨이가 이제 미국부터 공격받는데 어쩔 거냐, 이거 이제 가장 걱정하는데, 그 어쩌게요. 중국 내에 팔면 되죠. 뭐 차이나 유니콘이라든지 중국 이동통신이라든지 중국 전자동신 같은데 뭐 팔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친구들은 미국 못 간다고 걱정 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샘플 정도 납품하고 있는 상태고, 노키아는 이제 매출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노키아 통해서 스프린터 같은 뭐 버라이존 같은 데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매출이 지금 제일 낮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 낮았던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화된다면, 삼성전자가 낮았던 이유가 이제 인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지금 이거 스프린터사 같은 미국에 지금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국내 시장은 4G 끝나고 5G 이제 시작하니까 낮았는데, 요게 확 커지면서 회사는 커져갈 거다 라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사의 성공 전략은, 이 동사는 사실 겐 트랜지스터에 있어서는 그 RFHIC가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률 22%고 스미토모사가 65%, 둘이 합치면은 몇 프로죠? 87%인가요? 87%.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인피니오 같은 조그만 회사들이 있는데, 이 친구 거는 다 먹을 수가 있고, 결국 스미토모사와 동사가 나눠 먹는 건데, 그러면은 뭐 스미토모사 거를 뺏어 올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조금 업체들 거를 이제 뺏어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업 다각화인데, 뭐 지금 RFHIC 같은 거는 5G 통신용 제품을 이제 그 통신과 그 전력 정폭기를 기반해서 이제 인공위성 같은 데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그렇게 우리가 뭐 수십 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수 쪽인데요. 이제 방산 쪽. 방산 쪽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쪽에서도 동사의 하나의 성장 축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방산 쪽에서는 이제 레이더 장비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레이더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는데, 이 기존에는 이제 진공관을 통해서 이제 진공관 통신으로 레이더 송수증 부품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반도체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진공관 방식에서 반도체 방식으로 바뀌면은 필연적으로 개논 SiC가 뭐라 그랬죠? 탄화규소라고 했잖아요. 탄화규소를 기반한 지락칼륨을 쓰거나 겐온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지락칼륨을 이제 올려놓은 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공관 방식에서 반도체 방식으로 넘어갈수록 동사 매출은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가 글로벌 방산 업체 중에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 밴드들을 보면은 글로벌 1위 뭐 로키드 마틴사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 들어봤던 레이더를 만드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주요 업체에 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뭐 보잉사, 레이시온사, 에어버스사 뭐 우리나라에서 LS 넥터원 같은 제 사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등록됐던 거하고 이제 올해 등록된 걸 합치면 1, 2, 3, 4, 5 뭐 다 들어있죠. 있던 거 도동까지.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고 매출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로 잘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게 동사에 있어서 이제 매우 큰 이제 장점이다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 방산 사업은 이제 시장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방산 사업에 있어서 경쟁사들은 그 A3사라고 있는데 얘는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3조짜리 회사이고, 그 다음에 테러다임 테크놀로지라는 7,400억짜리 회사. 이 회사인데 동산 방산 매출이 75억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 이는 이제 큰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 오면은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제 근거는 이제 겐온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SI는 규소, 모래죠. 모래보다는 SiC, 탄화규소,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강한 모래가 훨씬 더 그 강력하고 이거보다는 다이아몬드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동사는 겐온 다이아몬드를 거의 뭐 개발 완료해서 양산까지 가겠다는 게 동사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타켓 시장으로 뭐 방산 쪽도 진출하고 뭐 통신 쪽도 진출하고 요 뒤에는 이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나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되지 못한 것 같고요. 이제 주된 매출은 통신 쪽과 방산 쪽, 이 양쪽을 좀 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겐온 다이아몬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이게 아마 매출이 나와준다면 한번 점프를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뭐 매출은 이제 네이버 거 보시면 그래서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내 방산과 해외 방산을 이제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이제 수주 공시가 났던 건 LS 넥슨하고 534억짜리 나온 게 있고요. 대포병 레이더, 그리고 사브 사고는 또 1700만 불 정도. 예, 이것도 지금 이제 수주가 났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업, 양대 사업축이죠. 통신사업, 그리고 방산사업. 이 양대 축을 가지고 동사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제 그 동사에 대한 이제 생각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제 쉽게 말해서 4G까지는 3.5GHz 이하의 저주파였는데 4G부터는 3.5GHz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을 기반한
그 웨이퍼 갖고는 이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탄화규소를 기반으로 한 지라칼륨을 만든 동사 제품이 웨이퍼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이고요. 중국 하웨이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은데, 중국은 이미 5G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하웨이 통해 이미 납품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못 판다 그래서 중국이 못 팔 건 아니고요. 또 사드 갖고도 걱정하더라고요. 사드 보복 때문에 네, 우리 거 안 사가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중국이라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그 강한 놈들한테는 좀 약한데, 또 약한 놈한테 강한데 또 강한 부분에 또 약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동사처럼 지라칼륨, 그러니까 탄화규소에 기반한 지라칼륨 웨이프 같은 거는 자기들 못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드보호과 전혀 관계없이, 1도 관계없이 동사 거와 거래가 아주 그냥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G와 4G로 넘어가면서 매시브 미모, 마이모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뭐 2배, 4배 정도 아니라 16배, 64배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Q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비중이 낮았는데, 삼성전자가 뭐 2017년에 뭐 70억 정도 매출이었다면은 올해는 뭐 200억 정도, 내년에는 200억 이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좀 그 삼성전자 향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사의 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미모토사와 동사가 사실상 그 10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딴 놈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나라고 이제 걱정하시는데, 그 동사가 이렇게 만드는 겐이라는 이 그 소재가 그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어떤 확고한 독점적인 지위는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뭐 근거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거래처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정말 허접한 거라면은 뭐 글로벌 통신사 1, 2, 3 등이 다 거래를 하고 있을 리가 없고, 글로벌 뭐 방산업체 1, 2, 3, 4, 5 등이 거래할 리가 없는데 동사 다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아마 있을 것 같구나. 왜냐하면 그 친구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을 보니까 아마도 뭔가 좀 뭐 능력이라든지 실력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 또 봐야 될까요? 스틱 지분도 이제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지금 한 100만 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30만 주 정도는 뭐 블록딜로 이미 이제 매각이 된 거로 보이고요. 한 70만 주 남았는데 70만 주 물량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 걱정이 돼 좀 봤는데, 이 회사의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요즘 20만 주, 뭐 50만 주, 60만 주까지도 그래야 되거든요. 50만 주 이렇게. 그럼 70만 주 남았다고 해도 한 뭐 10일에서 20일 정도면은 뭐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이제 그 수급에 좀 걱정하는 거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좀 자세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수급적인 물량 때문에 동사도 엑시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IR을 세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저도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를 지금 들어가서 물량 바지해야 되나라는 거에서는 저도 뭐 확신 자신 없고요. 그리고 뭐 4분기 실적은 뭐 3분기 실적 잘 나왔죠? 한번 보실까요? 3분기 실적을
예, 계속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게 영업이익률 26%. 예, 영업이익률 25%, 26% 나오는 거는 이 회사의